잠깐만 바빠? 아니 안 바빠. 잠깐 나 이거 좀 봐줘봐. 너가 말한 대로 이거 상품 중국에 주문할 거 정리해놨거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단은 볼까? 잠깐만. 봐봐. 1번, 2번 링크 주소 정리했고 옵션, 수량, 비고라는 이런 거 쓰고 총 가지수가 7가지인가 보네. 총 7가지를 주문하려고. 봐봐 한번 저기 뭐야 1688 한번 들어가 볼래? 내가 일단은 첫 번째 거 이거 보여주면은 이거거든? 필통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는 가격이 다 똑같아서 18.80 위안. 이거는 최소 4개부터 주문 가능해가지고 여기로 그냥 정했어. 여기서 주문하기로. 그래서 여기 주문해서 중국 대행 업체에다가 맡기는 걸로. 뭐 내가 봤을 땐 정리는 일단 내가 알려준 대로 잘한 거 같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네가 한 거는 되게 잘한 거야. 일단은 중요한 게 1688의 특징을 먼저 내가 말해주자면 1688은 다품종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여러 개 사오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수량을 네가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장점이거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보면 4개 이상만 사면 된다는 거잖아.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 한 개 사도 되고 이거 한 개 사도 되고 색깔별로 하나씩만 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소량으로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게 1688의 장점이야. 너처럼 초보셀러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7가지 정도 했는데 적당한 거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옷 주문을 할 때 보면 5개에서 1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중요한 건 또 예산이야. 너 예산을 좀 얼마 잡았어? 적어도 한 품목당 50만 원 정도? 50만 원?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왕 주문할 거는? 그러면 몇 개야? 7개. 7개면 350만 원? 아니 뭐 딱 350만 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00에서 350 정도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치. 냉정하게 생각해서 금액이 너무 커. 왜냐면 네가 예산이 350이 있다고 하면 이 1차 오더 때 모든 너의 그 자금을 다 투입하지 말고 금액을 분산을 하라. 나눠서 사는 거야. 처음에 1차 오더 때는 50만 원만 투자하고 2차 오더 때도 50만 원 투자하고 3차 오더 때도 50만 원 투자하고 그래서 네가 총 예산이 350인데 그거를 한 5번 나눠서 구매하자는 거야. 어차피 관세 부가세 포함하면 한 50만 원 정도 주문하면 한 70만 원 네가 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50개씩 뭐 150개 사지 말고 종류 3가지 하지 지금 너 색깔. 그럼 10개씩만 사 그냥. 하나 더 그러니까 5분의 1만 사. 30개. 총 수량은 30개. 굳이 처음부터 네가 이걸 끌어안을 필요가 없어. 너가 이거 아직 판매해보기도 전이잖아. 그치. 다른 업체들이 잘 판다고 해서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잘 나갈까? 그건 모르는 거야 사실. 잘 나갈 확률이 높은 것 뿐이지 100%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수량을 많이 하지 말고 최소 수량을 가지고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적당히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여러 가지 가지수의 제품을 한번 직접 네가 등록을 해보면서 판매를 해봤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때 2차, 3차 때는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처음에는 10개씩, 종류당 10개씩만 샀어. 근데 잘 돼. 그 다음에는 종류당 50개씩. 그 다음에 종류당 100개씩. 근데도 다 잘 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1688에서 살 필요가 없고 알리바바닷컴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나 원도매 업체를 찾아야 돼. 야, 나 너네 거 사고 싶어. 대신 내가 수량이 기본적으로 뭐 한 색상당 뭐 100개, 200개씩 살 건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이거보다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어. 처음부터 적은 수량이면 1688이 더 저렴할 수 있어. 적은 수량? 적은 수량이면. 이렇게 수량이 좀 많아지면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취급하는 업체들이니까 가격이 여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1688 통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여기 네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비싸잖아. 그래도 한번 테스트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멀리까지 보자는 거지. 정말 잘 되면 이제 내가 직접 수입을 해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는 관세 부가세 아까워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잘 봐. 네가 처음에는 이 7가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 7가지를 테스트 해봤는데 이 중에서 사실 다 잘 되진 않을 거야. 한두 개만 잘 될 거라는 거지. 그럼 한두 개를
가지고 두 번째 때 그냥 내가 이거 필통 갖고만 예를 들면 이 필통이 처음에 30개 나갔어. 네가 이제 2차 오더 때도 이걸 좀 더 주문할 거 아니야. 그러면 2차 오더 때는 얘를 한 50개씩 사겠지. 아니면 뭐 30개씩 사서 뭐 90개가 되고 각각 30개씩 산다고 치면 그리고 2번까지도 동일하게 잘 나가서 시켰어. 근데 이제 3번, 4번, 5번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래 잘 나가는 제품도 시키면서 나머지 또 새로운 제품을 2차, 3차 오더 때 또 시키면서 네가 조금씩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 문어버리 식으로 약간은. 근데 이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시키지 말고 최소한 네가 마진율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제품을 접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네가 구매 대행 업체도 한번 알아봤어? 여기 내가 알아본 데가 골드아시아거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국 구매 대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난 그냥 두 번째 여기가 좀 괜찮더라고. 몇 군데 보니까 이용 안내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자세히 이야기 뭐 나와 있고 CBM도 너가 말한 것처럼 나와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할 때 내가 좀 편안하게 이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사실 뭐 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봐도 되는 건데 진짜 구매 대행 수수료를 보면 내가 보통 5%가 기본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 보니까 금액 단위로 낮네. 1000위안 이상이면 5%를 받는 거고 한국 돈으로 1000위안이면 1위안에 한 180원이거든. 18만원 이상이면 5%, 8만원 미만은 이제 50위안을 받는 거네. 이거 거의 비슷해. 구매 대행을 대신해주는 애들은, 에이전시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물건 갖고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해운 물류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거야. 해운 물류. 그래서 기준이 CBM이야. CBM. 사업자 통관으로 들어와야 되고 통관 수수료와 BL 뭐 비용이라고 해서 서류 비용이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구매 대행 업체에서 다 똑같이 받아. 그래서 운송 기간은 5에서 7일 걸리고 얘는 뭐 수요일 토요일에 들어온대. 그래서 CBM 보면 자 1CBM은 7만원이네. 뭐 여기는 저렴한 건 아니야. 보통 내가 6만원에서 7만원 사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딱 7만원 풀로 차는 거고 0.5 CBM 같은 경우는 35,000원 이렇게 나눠서도 받아주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한 이 엑셀 있잖아. 엑셀이 아니라 이거 새 텍스트잖아. 요거를 이런 1대1 문의 너가 여기다 글을 작성을 해. 그래서 발주서 신청하고 싶습니다. 새 텍스트 있잖아. 그거를 얘네한테 넘기라고. 그래서 뭐 전화를 하든지 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나 접수했다 확인해달라. 근데 만약에 얘네가 지금 너가 정리한 이런 양식이 아닌 자기네들 양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그 양식에 맞춰서 바꿔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귀찮다 이렇게 그냥 해달라. 근데 얘네가 안 해준다. 그러면 이 골드하시 말고 딴 데 이용하면 돼. 딴 데다가? 굳이 얘네한테 할 이유 뭐 있어? 다 내가 말했잖아. 거의 다 수수료나 이런 CBM이나 다 비슷하다고.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얼마나 나를 신경 써주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소통이 되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뭐 조금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다른 데 하면.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런 새 텍스트로 정리한 거를 구매 요청이라고 할게. 구매 요청을 해. 그러면 이제 얘네가 구매 승인을 하지. 그러면 이제 알았어, 내가 이걸 그러면 이제 살게 한 다음에 각각의 네가 그 주문한 이력을 정리를 해서 너한테 줄 거야. 사실 너는 이렇게만 정리해서 넘기면 이제 모든 업무는 끝난 거야. 너가 할 일은. 엄마 끝났다. 이제 얘네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야. 에이전시가. 얘네가 다 알아서 해줘. 난 이렇게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 제품을 찾아가지고 가격이 요 정도 나올 거니까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한테 정리해서 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 정도치만 사자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관세부가세는 이때 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값만 너 얘네한테 지불하면 되는 거야. 1차 때는 물건값만. 얘네한테 직접 입금을 해주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은행으로 네가 해외 송금을 해주든가 뭐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일반적이거든. 얘네가 결제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가 직접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자기네들 창고로 물건을 받아. 여기 이렇게 현지 배송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검수를 해. 이 검수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색상 확인, 그리고 포장 상태, 뭐 약간 기본적인 걸 해줘. 근데 추가적으로 요청하려면 네가 비용을 좀 더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2차 결제가 뭐냐면 이제 관세 부가세, 그다음에 물류비. 해운을 와야 되잖아. 이렇게 배가 타고 들어오면 물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운송료와
내야 되는 그런 관세와 부가세에 관한 돈을 여기서 내줘야 돼. 2차 결제 때. 그래서 최종 결제가 다 되면 통관까지 돼서 국내 배송이 돼서 너가 이제 물건을 받는 거야. 과정은 되게 간단하고 내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처음에 내가 정리 잘해서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금액 비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거 물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끝이야. 똑같아. 얘네들도 우리가 도매국에서 물건 사와서 우리 외국으로 보내주는 개념처럼 그런 개념이야.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도매 사이트에서 뭐 대신 사줘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간편하네. 되게 간편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정리만 일단 잘하고 너가 일단 마진율 체크 잘하고 정리 잘한 다음에 잘 보내주기만 하면 알아서 물건은 들어올 거야. 근데 물건 들어오는 기간은 이게 대략 보면 이거 해서 여기까지 수령하는데 기간은 보통 한 2주 정도 잡아. 그럼 너가 이걸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구매 다 하고 뭘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네가 이제 상품을 등록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필통을 등록을 할 거야. 그럼 이 필통에 대해서 네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미지를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 네가 뭐 사진 촬영하고 하고 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제 중국 안에서도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1688 같은 데 사이트를 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 좀 네가 캡처를 해두면 좋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잖아. 이런 이미지는 안 쓰는 게 차라리다. 이제 가격은 다 떠나면 돼. 어차피 너는 가장 저렴한 업체는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미지만 좀 그럴싸하게 잘 어울리는 업체를 찾으면 돼. 그런 경우가 많아. 이거 내가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궁금증도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국말 써있고 이런 거면 네가 사용해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네가 그냥 캡처를 해주면 좋아. 이거 깨끗하게 나왔네. 이거는. 이런 거 캡처해. 사진 캡처해서 이런 거 글씨만 바꿔주면 되잖아. 한글로. 그치. 이런 거 지워가지고. 너가 일단은 이제 주문을 했잖냐? 주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도 정리해가지고 준비해놓고 이제 사진까지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카테고리는 어떤 건지 정해놓고 내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상품명도 정해놓잖아. 그치. 상품명도 미리 정해놓으면 좋아. 그래서 지금이 8월 중순인데 네가 8월 말쯤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면 물건이 2차 결제에서 요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이 들 때 이제 등록을 슬슬 하는 거야. 쇼핑몰에다가. 그 다음에 너가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주문을 하면 네가 업무가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 이걸 딱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제 7가지 제품이었잖아. 7가지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정리해놓고 카테고리 정리,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로 갈지에 대한 정리, 상품명을 어떻게 할지의 정리,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다 보면 제품이 온단 말이야. 그럼 제품도 열심히 등록을 하겠지. 등록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오더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판매를 하면서 두 번째 두 번째 주문. 그래서 2차, 3차 오더를 보통 나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했으면 좋겠거든. 지금 8월 중순에 1차 오더 했잖아. 2차 오더는 이제 뭐 9월 중순, 3차 오더는 10월 중순, 이런 식으로 5차 오더까지 해서 한 5개월의 생각으로 너가 가지수를 늘려나간다고 하면 35가지잖아. 가지수로만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보통 뭐 8대2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 20%만 잘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30개 중에 5개, 6개만 네 메인 제품을 잡으면 너는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약간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내가 30개의 제품을 새로 테스트해서 갖고 오잖아. 판매를 막 해보잖아. 근데 30개 중에 적어도 5개만 잘 나가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박 정도만 터진다고 하면 매출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더 올라갈 거거든. 그 다음 그 5개는 1688에서 그 다음부터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닷컴이나 이런 데에서 네가 좀 수량을 더 많이 주문하면서 단가도 내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겼어.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패키지도 네 브랜드 이름을 넣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드 작업이야. 브랜드 작업.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네 제품이 되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되게 뭐 간단할 수도 있고 별게 아닌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해. 길게 봤을 때 뭐든지 사업은 뭐 우리가 한두 달 할 게 아니잖아. 하면서 멀리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브랜드까지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되니까 최소 비용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는 것이 정말 잘 될 건지 말 건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등록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막 일일이 뭐 상품명도 네가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몸에 배는 순간 이제 너는 이제 꾼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은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고. 근데 절대 아이템을 선정할 때 감으로 하지 말라고. 마진율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마진율로. 1688로 처음으로 접근하는 거고 나중에는 알리바바닷컴으로 해서 네가 좀 더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시작이니까 내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네가 익숙하게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파이팅 하고. 그래 이해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게. 알았어. 얼마나 좋냐 너는. 어? 물어볼 때도 있고.